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은 그나마 요새 최근 중에는 좀 평탄하게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복잡한 일은 또 역시 있었네요. 예. 저는 요즘 뭐 정신없이 계속 바쁩니다. 스케줄도 많이 밀려 있고. 뭐가 제일 바쁘나요? 언론중재위원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제일 바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제일 또 부담이 아니라 좀, 이게 꼭 참석해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 중에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이 그 동아일보 기자님이 나를 결혼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시간을 과연 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거기에 당신이 가버리면 깜짝 놀랄 텐데요. 아니에요. 이 기자님이 꼭 와달라고 청첩장까지 보냈거든요. 하객들이 깜짝 놀랄 텐데. 그럼 개용 씨랑 둘이 손잡고 가는 겁니까? 근데 뭐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번 가볼 수 있으려고 노력을 좀 해요. 알겠습니다. 네. 방금 태종 씨가 언론중재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언론에 대응하는 게 실제로는 상당히 좀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이 사람의 힘으로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에 관한 보도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전체 8만 5천 건 정도가 보도가 8만 됐어요. 5천 건. 네. 그러니까 그 보도가 잘못된 보도를 말씀하는 거죠? 아니요, 이제 저희를 언급한 모든. 네. 언급한 모든 보도. 네네. 이제 그리고 언론사는 한 310군데 정도가 되고요. 310군데 언론사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많은 언론사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뭐 조그만 인터넷 신문 뭐 이런 것까지. 네, 맞습니다. 와, 많다. 예. 그래서 신나시네요. 한 군데서만 기자 와도 300명이 모이시는 거죠. 와. 그럼 이거를 그래도 분석하려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뭐 몇 명이 하나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계속 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86명이 86명. 네, 지금 동원이 돼서 기사를 다 전수조사합니다. 와. 이제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9월까지 지금도 9월까지 계속 지금도? 저장해 가고 있고요. 와, 엄청난 작업이 일이네요. 굉장히 예. 방대하죠. 이제 예를 든다면 실제로 좀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언론사에서 지금 지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지우기 전에 저장을 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고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정정보도 할 거, 반론보도 할 거, 이건 손해배상할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내용들은 이제 점검을 또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부분을 좀 잘라놔야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을 다 녹취를 합니다. 와, 그럼 좀 기술도 요하네요. 예, 그렇죠. 동영상 편집까지 하려면. 예, 편집은 뭐 큰 건 아니에요. 큰 기술은 아닌데 그래도 작업 양이 많다 보니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녹취죠. 그걸 다 받아 적어야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타이핑을 다 하고. 그럼 언론중재위원은 언론사 상대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언론 무슨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한테 개인적으로도 가능합니까? 패널 개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민사나 형사로 따로 대응해야 따로 되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하고 있죠. 이제 예. 패널 중에서 굉장히 저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이제 선임을 해서 많은 자문도 또 이제 주시고 이제 파트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언론중재도 있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언론중재는 이렇게 변호사한테 자문만 구하고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 형사로 가면 이거는 변호인들이 이제 전담해서 해주시고. 이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네요. 예, 이제 외부에서 막 압박 들어오는 게 좀 중단된 상태라서 저희가 이거에 집중할 수가 있고. 기간이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예, 있습니다. 뭐냐면 방송으로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빨리 제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송이 된 날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됩니다. 조금 애매한 기준이네요. 방송을 안 날짜.
조금 애매한 기준이기도 방송이 나온 걸 이제 인식한 날이니까 그거는 음. 뭐 큰 거 없이 그냥 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죠. 지금 현재 제소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처리한 게 한 4, 50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정정 반론보도 다 거의 받았고요. 지금 그러면 정정 반론 보도가 지금 된 거죠, 현재? 예, 이미 나와 있는 것들 많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들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불성립이 된 게 있어요. 음. 서로 의견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러면 그런 건 이제 민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종편 쪽에서는 뭐 거의 콧방귀도 안 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책임을 물어갈 거고요. 예. 저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합니다. 거의 밤 1시, 2시까지 자발적으로 막 해주시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요. 왜 힘들어하냐면 녹취하는 팀들이 특히 힘들어하는데 심령이 상한대요. 이제 너무 이렇게 거짓말이 많으니까. 방송만 듣다 보면. 네, 네. 좋은 얘기를 들어도 힘든 일인데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약간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계속 듣고 그거를 집중해서 듣고 녹취하고 타이핑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심령이 상한다고. 조금 예. 이 구원파 경력이 되신 분들만 좀 녹취를 해야 되겠네요. 힐링이 필요하죠.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도 듣고 이제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하면서 이제 말까 위로를 좀 받고 또 꼭 필요하겠다, 다시 하고, 그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태종 씨가 노래도 불러주나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더 스트레스가 쌓일 겁니다. 그건 힐링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채널A에서 저희 또 팟캐스트를 다뤘다면서요. 네, 오랫동안 잘 안 다루시더니 갑자기 요새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아침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키워드를 검색해보는 일이에요. 이제 구원파, 이제 뭐 유병헌. 실시간 검색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들이 나왔고 어떻게 밤새 다뤄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침마다 저도, 왜냐하면 저는 이 팀은 이제 과거 지나가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지만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슈들은 나오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요새는 사실은 저도 조금 방송사들이 다루는 분이 약해지다 보니까 저도 조금 방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채널A에서 팟캐스트 얘기는 안 다룬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는 팟캐스트 별로 관심이 없구나. 다행이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채널A에 딱 팟캐스트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최신 걸 또 지난 방송 거. 네, 지난 네. 방송 거를 보면서, 근데 딱 자막이 화면을 딱 보는데 자막이 소똥 투어. 깜짝 놀라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금손 투어 할 때 예. 태종 씨가 가이드하면서 그 소똥이 산처럼 쌓였다. 예. 라는 거를 소똥 투어로 표현한 거네. 아유, 소똥이 냄새가 안 나면 똥이 아니죠.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유기농 먹으면 뭐 냄새 안 납니까? 근데 재밌다. 그러게요. 이게 그런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네. 아마 좀 많이 들으셨겠죠. 여러 가지 소스를 뽑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선택한 게 소똥 투어. 소똥투어라는 게 가장 좀 의외였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 그 중에 왜 굳이 소똥을 선택하셨을까? 나는 근데 의문점을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좀 상당히 저희가 설명할 때도 거기 계신 분들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 소똥이. 예. 왜냐하면 냄새가 거의 안 났거든요. 아. 그게 이제 이 유기농으로 먹이는 것부터 이제 제대로 먹이고 이게 속에서 발효가 잘 되다 보니까 냄새가 거의 안 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채널 A 쪽에서도 상당히 인상 깊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지적하는 게 전혀 안 났다. 또 그걸 또 소똥이 이렇게 진짜로 뽑아갖고. 저도 궁금한데 그때 질문을 못 했는데 네. 전혀 안 납니까? 이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실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바람 방향에 따라 조금 그럼 다른데, 바람 부는 쪽에 서 있으면. 약간, 냄새가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로 나옵니다. 아. 근데 그 냄새가 그렇게 막 역하지도 않고요. 경씨 한번 우리 검증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어, 검증하러 한번 갔다 냄새 맡도록 네, 합시다. 좋습니다. 제가 투어를 근데 해드릴게요. 거의 나지 않는다. 예. 약간 난다. 뭐 이제 이 거기 정도는. 계셨던 분들이 다 공감을 했거든요. 음. 거기에 한 120명 정도가 그 소똥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제가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안 난다라는 전부 다? 예.
그 사람들이 다 코가 막혔을 리는 없는데. 네, 그렇죠. 아마 이게 손으로 떠가지고 저기 코에다 갖다 대면 냄새가 좀 날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손으로 만져도 이게 더럽다라는 생각이 좀 덜 날 만큼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발효가 된 퇴비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지. 기가 막힌 유기농 사료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채널A의 9월 17일 방송이에요. 사실 이제 며칠 안 됐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시사 인사이드에서 네. 다루셨는데 이제 김혜경 씨 얘기가 이제 조금 또 다시 이슈가 되면서 그 얘기를 다루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송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참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의미부여를 해주시니까 그 방향대로 해야겠네? 라는 근데 생각이 좀 이제 드는. 저희 방송 같이 그 아예 노래를 전곡을 들으면서 방송을 했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저작권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전곡을 소개해줬는데 네, 오히려 소개해줬는데. 광고비를 줘야지. 예. 근데 사실은 좋긴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 가사나 내용만 봤을 때 유병헌이라는 이름 빼고 구원파라는 이름 빼고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본인들도 그 노래를 틀어놓고 굉장히 서정적이지 않습니까라는 표현을 했다면서요. 맞아요. 실제 서정적이고 이거 웬만한 사람들 들어보면 노래 좋다라고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구원파가 아닌 분들 중에 그 노래를 사용하고 싶다고 저작권적이 저희한테 있는 걸 아니까 연락이 왔었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악보 문제나 정식적인 저희 악보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송을 봤을 때 저희한테 완전히 호의적인 내용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옛날에 비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은 좀 보이시는 것 같긴 하지만 뭐가 언제까지 갈지는 좀 봐야죠. 아무튼 소똥 투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 중에 소똥을 뽑아내셨던 것도 참 어떤 감각인지. 저희도 한번 아예 노래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씨 아예 노래 하나 선곡해 주십시오. 저 이 노래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제목은 주인 잃은 빈집입니다. 이거 소라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혹시 소라 빈 껍질 귀에 대보셨나요? 바다 소리 나잖아요. 네, 맞아요. 요새 해본 지 오래됐네요. 바다를 가본 지가 오래됐고. 근데 그 소리가 삶을 빼앗긴 소라를 위해서 불러주는 바다의 노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진짜입니까? 그건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소리를, 이제 그 속에 살았던 소라의 이렇게 잃어버린 생명이 있어야만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제 죽은 소라 껍질에서만 나오니까. 이제 바다와, 그 다음에 거기 살았던 소라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스토리처럼 탁 한마디로 떠오르게 만드는 그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죠. 소라의 추억이 담겨 있는 빈집이네요. 네, 맞아요. 야, 재밌겠다. 주인을 잃은 빈집. 또 참. 주인 잃은 빈집 하니까 금손 강당을 네. 보면서 조금 생각이 나네요. 저는 진짜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삶을 빼앗긴 슬픔을 바다가 그 속에서 울어준다 이제 이러는데 회장님 생각도 좀 났어요. 많이 나네요.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인 잃은 빈집입니다. 소라가 살았었던 껍질이 바닷가 백사장에
주인 이름 빈집 들어봤는데요. 가사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 이렇게 애잔함하고 이제 바다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딱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기영 씨는 어떻습니까? 좋은 노래라는 게 무슨 멜로디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뭐 있겠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노래는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그냥 주인 이름 빈집이 소라라는 것만 해도 상상이 좀 되잖아요. 그 상상이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진 공간에서 들려나온 노래라는 느낌. 그게 어떤 건지 또 상상하다 보면 나를 또 비춰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노래의 기준은 가사랑 내가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냐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생각이 드네요. 이 노래가 조금 지금 현 구원파 상황과 조금 오버랩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오해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네. 주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그거는 절대 오해하지 오버랩이 마십시오.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 구원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그렇죠. 아니고 이 빈 금수원에 있는 그냥 계셨던 단순한 집이. 네, 빈자리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 2층을 쳐다보고 드는 단순한 네.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뭐 갑자기 보고 싶은. 예, 보고 싶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구름 따라간 친구들 음. 노래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지난주에 조금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게 검찰 측 증인이 이렇게 나오기로 했던 분이 안 나온 게 있었다면서요.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기자님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대강 이제 갔다 와서 레포트를 하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세월호가 이제 넘어진 가장 큰 원인을 검찰에서는 이제 과적, 그 다음에 개조, 그 다음에 급변침, 이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갑자기 넘어졌다.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재현을 해본 거죠. 컴퓨터 상에서. 근데 1차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너무 부실하다. 이게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다 해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이제 자료를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이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해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제출을 했는데 이제 자료는 제출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거의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식으로 나 바빠서 못 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 변호사 측든 반대측 변호사. 네, 그게 말이 되냐? 가장 핵심적인 인물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반대 질문도 해야 되는데 자료만 딱 내놓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이제 하고 재판관도 이건 곤란하다. 이거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을 출석시키기가 조금 힘들었나 봐요 검찰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없는 걸로 취소하면 어떻겠냐. 취소로? 네.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거네. 뭐 한마디로 이제 어떤 분이 추측하는 걸 보면 시뮬레이션 자료가 굉장히 오히려 불리한 자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검찰에서 이렇게 과적으로 인한 급변침을 이렇게 증명을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성립이. 그렇죠. 이제 과적에 대한 뭐 벌금이나 이런 건 물을 수 있지만 선사가 세월호의 침몰에 책임이 있다라는 게 그냥 없어져 버리죠.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는 문제죠. 그럼 선사 측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뭘로 침몰했습니까? 모른다. 모른다. 실제 모르니까요. 다만 당신들이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상합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할 뿐이지. 과적으로 인한 급변침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급변침이라면 증명해 주라. 네. 그러면 니네들은 우리는 모른다. 네. 이런 입장이네요. 네. 뭐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는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이걸 해명해 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그리고 정확하게 거죠. 원인을 밝혀 주라. 네. 이거네요. 그리고 이제 법상으로도 모른다 하면 무죄가 돼 버립니다. 그럼 검찰에서 이거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네요. 네, 입증의 책임은 검찰한테 있어요. 진짜 좀 많이 슬픈 얘기네요.
그렇게 들으면. 이제 원래는 그래서 순서가 세월호가 이게 건져지고 사고 원인을 현장 조사부터 해야 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기본인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원래 사고가 나면 그거를 이렇게 사고 조사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해난심판원. 그럼 해난심판원이 증인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했나요? 아직 조사를 다 못했는데 아, 그걸 하려면 조사 중이죠. 그거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재판은 다 끝나고 나서 아. 왜냐하면 그게 시급하지가 않아요. 원인은 예, 이거 다 조사한 후에 해도 처벌은 언제든지 늦게 해도 되는데 이제 뭐 누군가 엄청 많이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 피하고 뭔가 잘못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섣불리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이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하나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도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더 나아가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네, 달라. 정확하게 조사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뭐 청해진이든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들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인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저희들조차도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뿐만 아니라 왜 자꾸 외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좀 많이 답답하네요. 더욱 가슴 아픈 거는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잖아요. 아직도 지금 실종자가 10분이나 예.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해자가 돼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참 세상이 재능이 좀 뛰어나다. 이제 피해자를 가해자가 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예. 세월호 관련 재판 마무리하고요. 개웅 씨 노래 하나 선곡해 주십시오. 타이밍이 이래갖고 조금 제가 걱정이긴 한데 아니 제가- 우리가 좀 길을 청소하는 의미에서 네. 청명한 노래 듣고 아니,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 분위기에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돼서 그렇긴 한데 제목은 조개처럼 입 다물고입니다. 아 조개처럼 입 다물고. 예, 아. 예, 사실은 이건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 미리 고른 거기 때문에. 네, 가사는 그냥 조개처럼 입 다물어야 될 일은 입 다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과거에 이 가사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입을 열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정말로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말 세상 자체가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좋아하지만 입을 다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찔리네요. 저희 똑같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저도 과거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곤란케 하거나 제 자신이 곤란해진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제 자신이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걸 같이 들으면서 음미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개처럼 입 다물고. 남의 흉함을 들죠 떠들을 즐기는 사랑의
노래 들었는데 어때요, 개용 씨?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게 남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다 입 다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얘기는 해야 될 것들은 해야 열 되지만. 때는 열어야죠, 강하게. 그럼요. 그렇지만 남을 얘기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으면서. 남의 흉허물.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좋지. 예. 저기처럼 입 다물고 들어봤습니다. 저도 노래 한 곡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아예 노래 중에 밤송이와 고슴도치. 혹시 아시나요? 예, 압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귀여워요. 네. 동요 같고. 지금까지 삭막했던 분위기를 이제 확 반전하는 겁니다. 아예 노래 중에 어떤 거는 동요 같고 어떤 거는 가곡 같은데 이 노래는 굉장히 귀엽고 들으면 경쾌하고 그러면서도 삶의 본질을 딱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삶의 본질까지나? 거기 보면 예. 이게 밤송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예. 이 고슴도치 같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라는 거잖아요. 뭘 지키려고 하는 거냐. 구원파하고 똑같네? 그 속에 있는 알밤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딱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걸 지켜야 생명이 유지가 되거든요. 알밤을 지켜야? 예, 알밤이 싹이 나서 밤나무가 되는 거고 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뾰족하지만 속에 그 보물을 숨기고 있는 이런 딱 그런 걸 핵심적으로 딱 표현을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멋있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귀여운 노래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잠깐만, 이 노래 가사 들으면 이제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 되는 느낌. 이야, 한번 들어보고 싶네. 예, 한번 그런 들어볼까요? 의미를 갖고. 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송이와 고슴도치입니다. 다람쥐들 놀던 밤나무 아래 위 고슴도치 사촌들만 남았구나. 밤송이 둥근 등에 알밤 보호하려고 그렇게도 침 많이 꽂고 있느냐. 무슨 적이 그렇게 많아. 침구른 갑오투사 같으냐. 다람쥐들 놀던 밤나무 아래 위 고슴도치 사촌들만 남았구나. 밤송이 둥근 등에 알밤 보호하려고 그렇게도 침 많이 꽂고 있느냐. 무슨 적이 그렇게 많아. 징그른 까부투사 같으냐. 노래 들어봤는데 태종 씨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들어봤더니 정말 그러네요. 지금도 우리는 그 모습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구원파를 바라본 모습이 바로 이 밤송이였네. 예,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안에 갖고 있는 공격적이고.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걸 지키려고 이거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니까. 굉장히 뾰족뾰족했죠, 저희가. 예. 저희는 그러면서도 다 익으면요, 싹 벌어져요. 그건 또 내놓네요. 뭡니까? 그걸 다람쥐나 다른 생명들이 먹잖아요. 먹고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먹다가 이놈들이 다람쥐가 이거를 막 숨겨놔요. 그럼 그게 또 싹이 근데 나서. 그놈이 머리가 그렇게 영리하지 않아서 어디다 숨겨놓는지 모른대. 예, 그게 밤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경우 많다고 맞나, 들었어요. 근데? 예.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번 주간에 좀 특별히 성경 읽다가 생각나는 구절 하나 있습니까? 경욱 씨? 아까부터 계속 성경치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냥 팟캐스트를 계속 하다 보면 제 목소리가 들은 걸 제가 듣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듣다 보면 참 미안해져요. 왜냐면 제 말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항상 저도 이제 성경이라는 부분들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잘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 얘기를 듣고 혹은 다시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었을 때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구나.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참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그 말의 힘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같은 걸 하게 돼서 오늘 그냥 제가 좀 고집부립니다.
그냥 다 좋은데 그냥 정말 형제자매들이 성경 안에서 같이 대화되고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조금 더 품고 싶어져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저도 이런 얘기를 뵙고 나서 누가 저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를 듣고 욕을 먹더라도 제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 그냥 8절 한 구절만 그냥 이거는 뭐 어느 구절을 펴도 성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주는 의미가 다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는 뭐 특별히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요. 요새 로마서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읽다 보니까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맞는데도 참 이 현실이라는 부분을 부딪혔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참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개웅 씨가 소개한 성경 로마서 14장 8절을 되뇌이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에 회의에 계시는 구원파 내지는 아니신 분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이요? 예, 해외에 계신 분들과 실시간으로 국내는 안 되고요? 국내도 해볼까요? 아무튼 해외 전화 위주로. 인터뷰. 한 단계 그래 좀 발전하는데. 폼나잖아요. 해외 단계 위주로 해서 발전하는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을 한번 연결해서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시차가 맞을까 모르겠네. 그분들이 일어나든지 우리들이 잠을 안 자든지 해서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저야 좋습니다. 예, 연락은 우리 개용 씨와 태종 씨 카톡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제작진 알고 있으면 제작진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